오셔서 가족이 함께 놀이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의 이제 놀이 태도 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수선하셨어요. 뭐 때문에 어수선했냐면은 아이들을 보지를 않으셨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좀 둬야 아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보다, 뭐 때문에 지금 우는구나, 싸우는구나 알 텐데 우리 어머님이 좀 약간 어수선하게 자꾸 다른 걸 하세요. 그래서 놀이할 때도 핀트가 하나도 안 맞아. 네. 애는 버스 만지고 있는데 전화기 주면서 전화해야지. 애가 전화기하면 엄마가 버스 타고 가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뭔가 자꾸 뒷북을 친다.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욕구좌절을 겪으니까 네. 더 화를 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습관도 길러야 하지만 또 그 전에 앞서서 해야 될 게 좀 아이를 잘 보고 아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무슨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구나 살펴서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두 번째 진단은요. 함께 보겠습니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어머니의 가치관.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딱 뵙기에는 그냥 나이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수적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뭐 권위는 아니시죠.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차라리 이게 그냥 진짜 권위가 있고 보수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무늬만 이루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보면 조선시대 굉장히 억압된 시대에 살았던 조선시대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분 얘기를 할 때도 너무나 극존칭을 우리가 이제 옆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존칭을 해주는데 없을 때는 네네. 조금 쉽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랑 상담할 때도 남편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존칭을 많이 이제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서열도 중요하고 예의 범절 당연히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인터뷰상에도 나왔지만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게 다른 사람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어떤 거냐. 아유, 저 부모가 저거 애를 잘못 키웠구만. 부모 탓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아주 두려워하세요. 아마 어린 시절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머님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좀 그렇다면은 아마 친정 부모님께서 너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욕 먹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생각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어떤 잘잘못을 한 그 이유를 살피기보다는 네.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그냥 참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이 생각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보 참는 거, 무조건 참는 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하셔서 이게 옛 거더라도 동생이 그냥 뺏어갔으면은 아니 좀 큰 애가 그냥 가만히 있지. 이거를 중요시하지 걔가 자기 물건을 되찾아오는 거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지금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무조건 이렇게 참고 이렇게 양보하고 그랬던 어떤 가치관이 이제 양육을 하는데도 그대로 이제 투사가 된다. 뭐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하신 것 너무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참고 사는 건 결코 건강하지 못해요. 참고 그렇죠. 살게 되면은 이 안에 그 욕구가 좌절된 게 만큼 있어요. 그 욕구 좌절된 그 덩어리들이 모이면은 분노감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분노감을 마구 막 뭘 때리거나 막 화내는 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울해져요. 그냥 네.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자포자기 자신의 하는 욕구가 거거든요. 전부 다 좌절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적당한 참을성도 키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민폐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자기 욕구를 잘 채워나가는 그러니까 좀 예쁘게 저는 그래서 아이를 무조건 참게 하는 것보다는 좀 예쁘게 잘 표현해서 뭐 하나로 더 얻어먹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면서 자꾸 얘기할 때도 아까 화면상에서도 동원이가 굉장히 억울함을 막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동생과 보셨죠? 막 비교해서 이러면서, 예. 막 했어요. 공부할 때도 왜 동생은 이러면서.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거는 싹 무시하고 어머님 하신 말 기억하세요? 사내가 뭐 무슨 애가 왜 이렇게 이거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맞네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네. 그러시네. 보수적이시네요. 그냥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참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네. 아니면 너가 요령껏 알아서 해결하거나 이 두 가지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머니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이제 되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 항목을 보시고 별로 이렇게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이제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신 거죠? 자,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반항적인 큰아이. 그렇죠. 반항적인 큰아이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동원이가 지금 그런 모습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예.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동원이가 밖에 나가서는 예의 바르고 그냥 착해서 그냥 좋은 소리 듣는다고 그래요? 좋아하셨어요. 인정도 받는다고. 근데 집안에서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바깥 사람보다도 더 아이가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와 가족인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밖에 나가서만 저렇다라는 거는 과연 그게 진짜 공손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유 엄마도 무서운데 밖에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라고 참고 오히려 있는 자신감이 건지도 없는 걸 모른다는 수도 거예요.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원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한테 무례하게 한 거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불편해서 아이가 몸이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특히 염려가 되는 건 자기 표현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네. 혹시 좀 자기가 말했을 때 상대가 좀 싫어하거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쁜 아이로 보여질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다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라고 하고 무엇보다 안쓰러웠던 거는 이제 겨우 8살짜리 아이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하냐. 참아요. 어떤 때는 참기 되게 힘들 때도 있대요. 그런데 참아요. 그래서 그럼 너가 이렇게 기분이